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날 2시에 대구 집회가 있죠.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내려가시는 분 중에서 큰 짐을 싣고 내려가서 그 짐차에는 이제 사람이 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있다고, 같이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러면 저도 같이 갈 수 있어질 거고요. 저는 대구 집회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을 뵈면서 참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힘을 보태드리고 싶었고, 또 반드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이제 후반전인데, 이 후반전에서 완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게임이 결론이 승리하는 그런 결판이 나야 된다. 반드시 나고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말 대구 2시 집회가 전국에서 쩌렁쩌렁 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기 바랍니다. 저는 홍준표 대구 집회 때 홍준표 부관 참시하라를 100번도 더 날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1000배를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일 텐데, 제가 내려가는 길을 지금 스스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대구 집회에 내려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정신이에요. 정신. 국민 정신. 그게 뭐냐면, 끓는 마음이 그냥 살짝 끓다 마는 거, 냄비같이. 근데 이왕에 끓으려면 바글바글 아주 뚜껑이 터지도록 그렇게 냄비가 끓어야 되겠죠. 차갑던 뜨겁던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뜨겁다면 그 냄비 속에 들어가 있었던 개구리, 그러니까 하늘을 치고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냄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응원할게요.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 공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 그 알 권리를 너무 행정적으로 내놓지 않다 보니 국민들이 그 알 권리를 바로 알 수가 없었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말씀도 없이 일만 하시다가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제가 더욱더 가슴이 아파서 집중적으로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대해서 방송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존경한다, 막연히 존경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로 알고 사실에 입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시고 정말 술 먹고 밥 먹고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차분히 일만 하시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심을 갖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국민만 오로지 국가의 발전만을 생각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이제라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그 방송을 할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민 건강 국민 의료보험공단이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면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얼마? 30억 6천억. 얼마? 30억 30조네. 저 두드려 맞아야 되겠네. 30조 6천억이요. 정말 창피하다. 이게 이제 제가 실무자는 아니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그러면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어려워지면 쓰려고 미리 준비금 30조 6천억. 그런데 우리 애국당 시민들은,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셔요. 왜냐하면 그 30조가 있다는 거, 30조 흑자는 발표했거든요. 30조 흑자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그럼 또 금방 잊어버려요, 국민들은. 대한민국 이 국민들은 빨리 끌어올랐다가 빨리 식어요. 정말 기가 막힌 국민입니다, 이 국민. 빨리 끓고 빨리 잊어버리고 30조 6천억을 갖고 있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20조래요. 20조. 그러면 그 10조는 어디? 10조, 정확히 말하면 10조 6천억. 그러면 그 6천억은 또 왜 붙었냐? 저기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국회의원은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지네들끼리 그냥 왔다 갔다 이익이 되면 합치고 안 되면 갈라서고 아주 국민을 갖고 놀아요. 국민들은 여당 야당이 있죠. 어느 당이 있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여당 야당이 없어야 지네들끼리 기관끼리 똘똘 뭉쳐서 해먹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눠. 이걸 국민이 몰라요. 그러면 해먹으려면 여당만 해먹을 수 있습니까? 야당만 해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지금 여당이 야당을 자꾸 이렇게 개편하려고 하고 간섭을 하고 자꾸 그러는 것도. 그리고 전에 여당이 지금 야당이었을 때를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국회의원들은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당 야당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은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익이 생기고 어떤 일을 벌릴 때는 반드시 같이 힘을 합하는 그들의 속성을 이제 냉정히 한 수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한 수예요. 한 수. 국회의원은 여당 야당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는 여당 야당 당을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박근혜 대통령 같이 정신세계가 신념과 철학이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면 그 단 한 명은 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이 아니래도 저 별나라에 있는 나라의 사람이라도 사람이 확실하면 이러다가 이제 허경영 씨 얘기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해도 안 되면 이거는 몰라도 지금은 노력을 해야 되는 중이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30조 6천억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없이 지네들끼리 뜰뜰 뭉쳐서 나눠 먹기까지 할 건수가 되면 입을 다무는 거죠. 그래서 30조 6천억 중에서 6천억은 어디로 갔고 30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20조예요. 20조. 30조이란 얘기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20조입니다. 20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 전국의 지자체가 202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202개 지자체 중에서 애쓰고 새 정부를 들어서기 위해서 애쓰던 시장들이죠. 나눠먹기 한 겁니다. 10조는. 그리고 흔적도 없이 20조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20조 중에서도 이제 나눠주고 나니까 정부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쓰겠다. 11조를. 그러면 이제 10조 남았죠? 박근혜 대통령이 30조 6천억을 어려울 때 국민의료보험공단이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준비하고 해줘야 할 일들이 많고 이럴 텐데 어려워지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이것은 사용해라 하고 준비했던 30조 6천억 중에서 10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개 지자체 시장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 그 10조는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좋은 일 하셨겠죠. 지자체 시장들한테. 그리고 20조 남은 데서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좀 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11조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10조 남았죠. 10조도 의료보험공단은 3.2%밖에 올릴 수가 없대네요. 그렇게 해놨대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져도 3.2% 이상 보험료를 국민한테 받을 수 없는 거, 인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번 정부가 외교를 활동을 하고 무역 수지 흑자를 일으키고 정말 돈을 많이 벌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점점 더 모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외교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가 줄고 또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코리아 패싱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기업이나 모든 라인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국민한테는 3.2% 밖에 올릴 수 없다면 부족한 금액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남은 이제 10조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발판을 다지고 다 해놨는데 그 문재인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치료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씨가 한 얘기예요. 그 치료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미 해놓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계시다고요. 근데 그 업적을 이제 치료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는 거 봤으니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30조 6천억 중에서 20조만 달랑 남겨놓고 10조 6천억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나눠먹기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조에서 그나마 11조는 또 이제 먼저 쓰겠다. 치료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생색을 내고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는 허술하고 인색합니다. 보십시오. 원래는 이제 11조를 쓸 때도 국민들한테 이제 5년 후 중장기적 재정 추계와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적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죠.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뒤로는 돈을 다 있는 돈도 다 빼서 쓰는 거예요. 18대 대선 때 TV 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짜 국가가 책임지는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30조 6천억을 보고, 예?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짜 국가가 책임을 다 치는 거라고. 큰 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쳐야 되는데, 문재인 씨가 이걸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다 해줄 테니 들어라. 나를 믿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5년 후 중장기적 재정 추계와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적 양해를 구하는 일이 있었나요? 돈 쓸 때도 물어봤나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내버려 둔다면 이게 30조 6천억을 모아놨는데 20조만 있다. 10조 6천억은 202개 지자체의 시장들이 다 나눠 먹게 했나요? 왜 없어졌어요? 이거 왜 없어진 거냐고요. 졸속으로 추진되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내버려 둔다면 아까도 드렸지만 외교를 하고 무역 수지 흑자를 일으키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돈이라는 건 현찰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나가서 외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영문학을 잘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보이는 거죠. 미래 비전을 제시했던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특별 대우를 해주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돼야 이제 무역이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모범 국가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죠. 따라오면서 해주고 그랬을 때 국가 기업들이 편안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도 지금 20조에서 11조를 먼저 쓰겠다 했으니 이제 10조 남았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10조도 바닥을 내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건강은 없는 거예요. 책임질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 젊은 날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을 17년 하면서 연금을 부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아직 안 됐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연금을 좀 땡겨달라. 나 생활비가 없다. 그랬더니 국민연금에서 저의 그 파산면책 확정문 또는 현재 정말 바닥이 나도록 전 재산이 다 없어진지 그들도 놀랬죠. 땡겨줬습니다. 그래서 18만 원, 매달 18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대구를 내려갈 수 있겠어요. 너무 정말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그만하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현 정부가 그 외교 정책을 성공시키고 무역 수지 흑자를 일으키고 중소기업이 일어서고 중소기업청이 일어서고 모든 나라가 부강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렇지만 이제 불보듯 뻔한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민의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재정이 어려워지면 쓰려고 모아둔 30조 6천억을 벌써 3분의 2를 썼는데 능력이 있는 정부가 이걸 씁니까?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목숨과 국민의 모든 권리를 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왜 못 나오는지를 알겠어요.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채워 넣어야 되는데 뭔 수로 이걸 채워 넣어요? 채워 넣기 싫죠. 그 채워 넣기 싫은 202개 지자체 시장들이 국민입니까? 그 사람들 대단한 국민 때문에 일반 국민이 건강도 생명도 복지도 다 잃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못 나오는 이유예요. 뱉어낼 수 없으니까 꼭꼭 붙잡아 두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10조도 바닥을 내고 써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건보료 폭탄 맞죠? 예? 폭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준비해 놓은 게 다 썼기 때문에 국민의 그 건강과 아까 말했듯이 진짜 간병비를 포함해서 국가가 다 책임지는 것이다. 큰 소리?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쳐야 될 소리를 문재인 씨가 치면서 이제 남은 10조도 바닥을 내고 쓰면 국민들은 건보료 폭탄을 맞습니다. 이제 몇 년 속히 국민의 수에 따라서 그 10조 바닥이 이제 시간이 당겨지겠죠. 건보료 폭탄, 세금 폭탄으로 이제 국민 세금을 맞으며 우리의 후세대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 치매는 국가 책임제라고 외치는 것을 그 병원에 가셔갖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자마자 치매병원 노인네들 찾아다니면서 치매 얼마나 치매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한때는 치매 문재인 대통령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건 대국민 사기 극이었다. 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했듯이 30조 6천억에서 20조라고 말해서 10조 6천억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나눠 먹겠죠. 지자체 202개 중에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정책 출산 장려도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눠서 어디는 빵원에서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어디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나눠주는 게 다르대요. 예? 이것까지 알게 돼 갑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면 박근혜 대통령을 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좌파 쪽에서 말하더라고요. 아주 문재인 씨라면 만세 삼창을 부르는 도저히 말을 해도 먹히지도 않던 좌파가 이게 국민의료보험공단 얘기를 하니까 뼛속에 뭐가 와 닿나 봐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꺼내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꺼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 그거는 이제 좌파가 이제 마음이 이제 변해가는 거고, 지금 그 의료보험공단은 이제 후퇴를 지적했겠죠.
왜냐면 나눠 먹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먹을 게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얄짤 없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빵원에서 10만 원 주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주는 데가 다르니까 이제 실토를 하고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여자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응? 사람이 다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제서 왜 그 후퇴 지적을 하니까 지금 복지부 장관이 시정에 나서겠다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항목이 하나 빠졌는데, 의료보험공단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간병비를 이제 간병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지게 되고, 단계적으로 간병비를 줄여라. 이제 이런 내용도 세부 항목으로 다 만든 게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치매를 위해서, 사람당 치매인 환자는 2,000만 원을 주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놨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슬그머니 바꿨어요. 2,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간병비 포함 2,000만 원을 빼고 이제 올 54,000원만 54,000원을 공제해주는 쪽으로 슬그머니 바꿔놨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료보험공단 실체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사회적인 면으로 해놓은 면을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빨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4, 5인 보험비 적용해줘라. 회사 4대 의료보험으로 중점적으로 90% 부담하게 해라. 그다음에 초음파, 수면, 내시경 의료보험 적용해라. 간호병동 통합서비스 112개 치매에 관련된 병동을 만들라.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인데 완전 전문 병원이 아니고 치매자들만 일단 간호할 수 있는 치매 관계 병원을 만든 거예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해라. 재난을 당한 사람의 의료비 지원 사업해라. 근데 삼전 특례제도 본인 부담해서 상한제로 의료비가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위반 제거, 유방 제거 수술 보험료 적용해줘라. 그 다음에 암시기, 난치법, 유전자 검사 130여 개의 종류 검사해야 되는 암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험 적용해줘라. 소득 연계법, 이제 반값 등록금, 경영 부실한 자녀들 이제 적용해줘라. 65세 임플란트 보험 적용해줘라.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세한 세부 항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법을 만들면서도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 사용하려고 30조 6천억을 4년 동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20조밖에 없다고. 10조 6천억. 거의 11조를 냠냠 어디로 했는지, 나눠먹기를 어디로 했는지, 그거 들춰내면 신변에 이상 생기니까 국민들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걸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실행할 수 있어야지. 말만 하면 권력자입니까? 그런 사람은 뽑지를 마세요. 권력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하지 않고 술 먹고 밥 먹고 하지 않고 일만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다시 대감기를 해설해도 외우십시오. 아예 외워버리세요. 외워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내가 알아야 상대하고도 대화해서 정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은 결정이 안 됐지만 알아보겠다고 짐을 싣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따라 붙는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권세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참 답답합니다. 물론 저도 뭐 내려가도 할 일이 있는 사람, 여기에 있어도 할 일이 있는 사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해서는 이 한 목숨 던진 사람이니까. 네. 제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광고를 달지 못해요. 그냥 10,000명이 클릭이 돼야 단돈 1원이라도 수익이 있고 뭐 그렇다네요. 근데 그 유튜브 방송 들어오실 때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지금은 시간이 많아요. 댓글을 답변을 드리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보기 방송이었습니다.